우리가 앞 시간에 정비례에 대해서 조금 배워놨죠? 그쵸? 문제도 어느 정도 풀어놨을 테니까 정비례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왜냐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정비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반비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정비례라는 거는 결국에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될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 동시에 같이 증가하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정비례라고 하고요. 정비례에 대한 형태, 꼴은 y는 ax 형태다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정비례에 대한 성질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a의 값이 0보다 클 때와 a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a가 0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을 반드시 지나가. 원점을 반드시 지나가면서 x가 증가할 때 y가 똑같이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그래서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감소함수 그래프가 나오는데, 당연히 원점은 또 지나가. 그쵸? 원점은 지나가는데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래프 형태를 띈다. 그래서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y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거든. x분의 y가 a로 항상 일정하더라. 이런 말들도 존재했었다. 아마 문제를 보면서 접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아니, 분모에 x가 있으면은 1차 방정식도 아니고 항등식도 아니고, 그쵸? 이거는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면서요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그거는 앞단원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은 x분의 y가 a꼴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비례와 관련된 식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변에 x를 곱하면은 이렇게 y는 ax꼴이라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정비례 그래프는 직선 그래프가 나오면서 원점을 지나가고, a가 0보다 클 때는 1, 4분면, 3, 4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 a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 a가 0보다 크면은 x가 증가할 때 y가 똑같이 증가하는 그래프, a가 0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그래프,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했었다. 이게 정비례였어요. 이제부터 반비례를 설명할 건데, 반비례와 정비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정비례와 반비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정비례 같은 경우는 예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속력이 시속 50km인 자동차가 X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Y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와 속력과 시간 사이의 관계식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 Y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런 걸 우리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하잖아. 관계식이 y는 50x라는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야.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y는 50, 100, 15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x가 2배, 3배 될 때 y도 똑같이 2배, 3배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정비례 관계식이 y는 ax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정비례라고 얘기를 했고요.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1,50, 2,100, 3,15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프까지 그려보면은 x가 1일 때 y가 50, x가 2일 때 y가 100, x가 3일 때 y가 150. 그래서 이 점들을 연결하면은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가면서 원점을 지나가게 되는 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x가 증가할 때 y가 똑같이 증가하는 그래프, 이게 우리가 정비례라고 배워왔던 거야. 그럼 반비례 같은 경우는 속력이 xkm인 자동차 y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300이래.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x랑 y랑 곱하면 300이 나와. 이런 식으로 x로 나눠보자. 그랬을 때 y는 x분의 300이 나와. 이 형태를 우리가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해. 지금은 300이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원래는 뭐였을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a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y는 x분의 a꼴, 이걸 우리는 반비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정비례에는 y는 ax꼴이었고 반비례는 y는 x분의 a꼴이라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봐요. x가 만약에 1이었어.
x가 만약에 1이었어. 그럼 우리가 시계값에 대하여 y의 값은 300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x가 만약에 2였어. x가 만약에 2였어. 그러면 y의 값은 150이 나오죠. x가 3이면 y가 100 나와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x가 분명히 2배가 됐어요. 근데 y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절반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효과가 있더라. x가 몇 배가 됐냐면 3배가 됐어요. 그럼 y는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3분의 1이 되더라. x가 2배, 3배, 4배 되고 있는데 y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지. x는 증가하고 있는데 y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x가 1일 때 y가 300이야. 그리고 x가 2일 때 y가 150이고 x가 3일 때 y가 100이야.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게 돼. x가 마이너스 1이면 암산 한번 해볼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y의 값이 마이너스 300이지. 요렇게 밑에 점이 찍히게 돼요. x가 마이너스 2면은 y의 값은 마이너스 150.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의 값이 마이너스 100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형태야? 곡선형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반비례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곡선형이 나오나요? 네. 반비례 그래프는 곡선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정비례 그래프는 직선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야. 반비례 그래프는 y는 x분의 a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x랑 y를 곱하면은 어느 특정한 a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수학에서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 예지를 생각을 해봐. x랑 y랑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00이 나와요. x랑 y랑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00이 나와요. x랑 y랑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00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순서상에 맞는 x랑 y를 곱하면은 계속 일정하게 300이 나오죠. 지금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a의 값이 이 문제에서는 얼마와 같냐면 300과 같다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에 대한 모양을 살펴봤더니 여기도 우리가 a 값이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 a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곡선형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게 돼 있어.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언제? a가 0보다 클 때. 그럼 a가 0보다 작으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근데 내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여기 빨간색 있죠? 이 그래프가 좌표축이랑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좌표축이랑 만나지 않고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나중에 점근선이라고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용어는 몰라도 돼요. 점점 좌표축이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좌표축과 만나면 안 돼. a의 값이 0보다 클 때를 살펴보면은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감소해요. 정비례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했는데 반비례에서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는 거야. a가 0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비례에서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엔 반비례 그래프잖아.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과 멀어진다라고 해요.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과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빨간 그래프가 y는 x분의 10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y는 x분의 200 그래프는 이 빨간 그래프보다 원점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원점에서부터 더 어떻게 된 거야? 멀어졌다라는 거죠. 원점을 기준으로 더 먼 그래프가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거를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해줄 건데 빨간색 그래프는 y는 x분의 4야. 그럼 x가 1일 때 y가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와요. 그럼 x가 2면은 y의 값이 2가 나오죠? x의 값이 4면은 y의 값이 1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노란색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x의 값이 1이면 y의 값이 8이야. 그러니까 x의 값이 1이면 y의 값이 8이니까 4보다도
2배 더 위에 있어요. 그럼 x의 값이 2면은 y의 값이 얼마야?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x의 값이 4면은 y의 값은 2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요.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빨간 그래프가 멀겠습니까? 노란 그래프가 더 멀겠습니까? 당연히 노란 그래프가 더 멀겠죠. 그래서 A의 값이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음수인 형태에서도 원점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라는 성질을 갖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 지어 줄 거야. 정비례는 어떤 꼴을 갖고 있냐면 y는 ax 꼴을 갖고 있고요. 반비례는 y는 x분의 a 꼴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례는 x분의 y가 일정하고요. 반비례는 xy가 일정해요. 정비례는 a가 0보다 클 때 1, 4분면과 3, 4분면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그래프가 나오고요. 반비례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가는 곡선 그래프가 나오는데 좌표축과 가까워지는 거지 좌표축이랑 만나면 안 돼요. 정비례는 A의 값이 0보다 작으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나오면서 원점 또 지나가죠. 그리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반비례는 A가 0보다 작을 때 똑같이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가는데 X가 증가할 때 Y가 똑같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정비례는 X가 2배, 3배 될 때 Y도 2배, 3배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라면 반비례는 X가 2배, 3배 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다. 자, 차이점의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고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해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고 있죠? 그쵸?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두 번째, A가 0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죠? 이번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해요. 파란 그래프를 보면 X가 증가할 때 Y도 똑같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값 A가 클수록 정비례 같은 경우는 Y축에 가까워진다. 반비례 그래프는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자, 이게 차이점이었어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A가 0보다 클 때는 모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가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아마 공통점이 될 거예요. 반비례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반비례 관계란 무엇인가? 두 변수 x와 y 사이에 x의 값이 2배, 3배, 4배 될 때, 그쵸?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가 있으면은 y는 어떻게? x에 반비례한다 라고 했었죠. 그 반비례 관계식 같은 경우는 y는 x분의 a 형태를 띈다. x가 분모에 있는 형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x를 양변에 곱했을 때 당연하게도 x랑 y랑 곱한 모습이 좌변에 보이게 될 거고 오른쪽은 a라는 상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x랑 y랑 곱했을 때 a로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해가 안 가는 친구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보면 예제를 하나만 더 드려볼게. 만약에 사각형의 넓이가 있었어. 그 사각형의 넓이가 100이라고 한번 해볼게.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y야. 그럼 우리가 x랑 y랑 곱했을 때 100이야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x랑 y랑 곱했을 때 100 이외에 또 다른 숫자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또 다른 숫자가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x랑 y를 곱했을 때 100이야. 이렇게 일정한 값이 나오는 상황을 우리는 반비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겠죠. x가 1이면 y가 100이고 x가 2면 y가 50이고
x가 5면은 y가 얼마야? 20이겠죠. 이런 식으로 x가 2배, 5배 이렇게 되면은 y의 값도 2분의 1배, 5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이걸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관계식은 어떻게 써요? x, y는 100이라고 써도 좋지만 y는 x분의 100이라고 관계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반비례라고 한다면 y는 x분의 a 형태 또는 x랑 y랑 곱했을 때 a로 일정한 형태, 이런 형태를 찾아라 라는 거죠. 첫 번째, y는 6-x. 다항식이 나왔으니까 얘는 제껴. 그쵸? 두 번째, x랑 y랑 더했더니 2가 나왔어. 자, 이것도 왠지 다항식이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y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 이러면 정비례였을 거고 플러스 2까지 달라붙었으니까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라는 거야. 3번 x랑 y랑 곱했더니 3이 나왔어. 정확하게 x랑 y랑 곱했더니 일정한 상수값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반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4번 y분의 x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정비례 그래프야. 아니, 이게 어떻게 정비례야? 양변에 y를 곱해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y가 나오고 따라서 y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x 이렇게 볼 수 있어. 뭐야?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y는 ax 꼴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비례 관계식인 거지. 5번 y는 x분의 마이너스 4.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비례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 a의 값이 얼마인 마이너스 4인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과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y가 x에 반비례하고 라고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y랑 x 사이의 관계식은 x분의 a 형태를 띠고 있겠구나. 그쵸? 반비례한다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y는 x분의 a라는 꼴을 써야 돼. 이러한 관계식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이 3분의 7이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끊어보자. 이거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이 3분의 7이 나오니까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y 대신에 3분의 7을 써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써주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a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 관계였던 거야. 자, 그럼 a의 값은 3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7이었던 거야. 그러면 원래 관계식이 어떤 형태였냐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7 이런 관계식을 갖고 있었던 거였지.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 관계식에서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x의 값을 구해달라 이 말이었던 거지. 그 y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주고요. 그때 x의 값이 얼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풀이가 다양해지는 건데 꼭 내 풀이가 아니어도 되지만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해보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볼게요. 2분의 1이 x분의 7이 되고 양변을 역수를 취해볼게요. 그럼 1분의 2가 7분의 x가 되고 양변에 똑같이 7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14가 되겠네요. 누가? x가. 그러면은 그때 x는 얼마였다는 거야? 14였다라는 거죠. 됐나요? 정비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으로 안 주고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문장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되냐면 식으로 바꿔내야 돼.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인 평행사변형, 밑변의 길이가 x, 높이가 y래요. 사각형의 넓이가 4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y야.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40으로 일정하고 그래서 x랑 y랑 곱했더니 40이야. 그럼 이거는 정비례니 반비례니 아무것도 아니니 반비례죠. x랑 y랑 곱했더니 40으로 일정하잖아. 그래서 얘가 반비례 관계식이 되는 거야. 2번 무게가 300g인 그릇에 물 xg을 넣었을 때 전체 무게가 yg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릇 하나의 무게가 300g이래. 거기에서 우리가 물을 추가해. 근데 그 물이 몇 g이야? xg이야.
그 그릇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이 전체 무게를 y라고 하겠다네. 아, 그러면 y의 값은 우리가 300 더하기 x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닌 식이 되는 거죠. 3번,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농도 x% 소금을 3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yg이다. 우리가 소금의 양 공식 알고 있죠? 소금의 양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이라고 너무너무 많이 풀어봤던 거야. 그쵸? 그럼 소금의 양을 y라고 하겠다. 그럼 100분의 x 곱하기 소금물 양 300. y는 3x 형태가 되겠네? 이거는 뭐야? 정비례죠, 정비례. 근데 우리는 반비례 찾고 있으니까 3번은 답이 될 수 없겠죠. 이제 4번. 10km의 거리를 시속 xkm로 달렸을 때 걸린 시간을 y시간이라고 하자. 우리 거리, 속력, 시간,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10km의 거리를 속력과 시간을 곱한 거와 같다. 그래서 x랑 y랑 곱한 거와 같다. 그쵸? x랑 y랑 곱했더니 10으로 일정해. 아, 그럼 이거는 반비례 관계식이 맞는 거죠. 5번. 18cm인 초가 있는데 xcm만큼 타고 남은 초의 길이를 y라고 하겠다. 아, 18cm짜리 초가 있었는데 xcm만큼 타 들어갔네. 남아있는 초의 길이를 y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8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됐나요? 반비례 관계에 대한 그래프 복습. x의 값의 범위가 0을 제외한 전체 수일 때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꼴 이걸 우리가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그래프는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그쵸? 좌표축이 가까워지는 건지 좌표축이랑 만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곡선, 그쵸? a의 값이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 그래프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1,a를 지나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y가 a 나와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쵸? 그냥 지나가는 점은 등식이 성립하는 점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지나가는 4분면은 1, 4분면과 3, 4분면은 지나간다 분명히 설명했었고요.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곡선 다 설명했던 거예요. a의 값이 0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설명했었고요. 2, 4분면과 4, 4분면 지나간다 마찬가지로 설명 다 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이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라는 거거든.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구나. 그럼 이거는 반비례 관계 그래프였겠구나. 그래서 y는 x분의 a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x가 얼마일 때? 8일 때 y의 값이 얼마야? 2잖아. x의 값이 8일 때 y의 값이 2니까 우리는 8,2를 지나가는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y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면 x의 값이 8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양변에 8을 곱하면 16이 a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관계식을 y는 x분의 16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게 존재할까? 이제부터 심화 내용인데 생각해봐요. 여기 둘러싸여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었어. 밑변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2다. 동의합니까? 자, 그러면 이 넓이는 8 곱하기 2가 돼서 16이 될 거야. 아, 이 사각형의 넓이가 여기 관계식의 A값 16이랑 똑같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돼.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겠니? 이 관계식은 X랑 Y랑 곱하면 항상 16이라는 거네. 이해돼? 내가 임의의 점을 이렇게 찍었어. 그때 X축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고요. Y축에다가 수선의 발 내렸을 때 하나의 사각형이 또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 파란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파란 사각형의 넓이는 똑같이 16이 돼야 돼. 왜? X랑 Y랑 곱했을 때 일정한 값 16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럼 더 나아가서 여기 밑에 점을 하나 또 찍었네. 그러면 여기 이쪽 사각형의 넓이도 얼마라는 거야? 16.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도 얼마야? 16. 이해되니? 다음 보기에서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마이너스 9 그래프
를 고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니까 1번 탈락, 정비례 그래프잖아. 그리고 A의 값이 0보다 작죠. X분의 마이너스 9 그래프잖아. 그렇기 때문에 2사분면과 4사분면을 동시에 지나가야 되니까 니은도 탈락, 리을 탈락, 디귿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성질만으로 방금 그래프를 찾아냈어요. 다음 문제. 지금 보면은 그래프 중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Y는 X분의 A 형태를 띠고 있는 반비례 관계식에서 절대값 A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절대값 A만 찾아보자 라는 거야. 여기서 절대값 A는 2, 절대값 A는 4, 절대값 A는 3분의 5, 절대값 A는 3, 절대값 A는 2분의 5.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몇 번? 2번. 다음 문제.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진짜 빠르게 푸는 방법을 한번 알려줄게. 반비례 관계라고 아예 대놓고 나와 있죠. 그러면 X랑 Y랑 곱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이 나와. 세상에. 그럼 저기 있는 A의 값이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6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두 개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곱하기 B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B 값이 6이 나와야 돼. 그런데 A의 값이 얼마였다라고 했어? 마이너스 6. 즉 A하고 B 값 나와 있는 거 보이니? 그러면 A랑 B를 더하세요. 얼마가 나올까? 0. 이해됩니까? 반비례 관계 X분의 6 그래프야. Y는 X분의 6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원점을 지나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정비례 그래프야.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간다. A의 값이 0보다 큰 거 보이니? 그렇기 때문에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간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잠깐만. 우리 옳지 않는 거 찾는 거지? 그러면은 1번 옳지 않아요.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간다. 얘 둘이 곱해봐. 얼마 나와요? 6이죠. 그럼 여기 6이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 맞아요. Y는 X에 정비례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X의 값이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A가 0보다 크다 그랬죠?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가는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뜻하는 걸까? 왼쪽을 뜻하는 걸까? 오른쪽을 뜻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X의 값이 0보다 커요. 왼쪽은 X의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을 뜻하는 거고 X가 증가할 때 Y의 값은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 말을 5번에서 글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X의 값이 0보다 작더라도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거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A의 값이 양수면은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는 맞는 말이다 라고 설명했던 거야. 여기 순서상이 정확하게 보이네요. 그쵸? 마이너스 4와 4분의 7을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4분의 7을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4와 4분의 7을 곱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K와 3을 곱해도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3K랑 똑같다. 따라서 K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를 봤더니 정비례와 반비례가 섞여 있는 문제야. 자, 그러면 정비례 관계 Y는 4분의 3X 그래프. 이게 정비례 관계 그래프구나.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관계. 이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A의 X좌표가 4이다. 그림이 조그마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정비례 관계식이 있죠. 그럼 Y는 4분의 3X. 이 관계식이 A점을 지나가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럼 X가 4일 때 Y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 Y의 값을 구해보자라는 거야. 누굴 가지고? 이 정비례 관계식을 가지고. X가 4일 때 Y가 얼마게? 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그럼 Y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 4분의 3 곱하기 4. 그럼 이 Y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약분되니까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얘가 3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니? 이 넓이 4와 3을 곱한 값, 이 값이 반비례 관계식의 A의 값이 될 거야. A의 값은 그럼 얼마야?
12가 될 거야. 우리는 A의 값을 구하는 문제를 풀고 있었으니까 이게 답이겠죠. 다음 문제를 봤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X축, Y축 수선을 갖다 그어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었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확대를 해봤더니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얼마야? 10이죠. 얼마나 간단해. 그지? 7리터의 휘발유를 넣으면 63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거를 X리터로 Ykm를 갈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1리터당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을까? 1리터당 이라고 했기 때문에 63 나누기 7을 하는 거지. 왜? 1리터당 우리가 당으로 나눈다 라고 배웠거든. 9가 나와. 1리터당 9km를 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리터당 9km를 달리는 자동차였던 거야. 자, 그럼 이거를 X리터를 이용해서 몇 킬로미터를 갈까 라는 문제였던 거지. X리터라고 한다면 몇 배를 한 거야? X배를 했지. 그럼 얘도 몇 배를 해야 돼? X배를 해야겠지. 9Xkm를 달릴 수 있겠다. 그 달리는 거리를 뭐라고 한다? Y라고 한다. 그럼 따라서 관계식은 Y는 9X 이렇게 정비례 관계식을 이끌어내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자동차로 450km를 가는 데는 어느 정도의 휘발유 양이 필요한가? 그 Y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450이야. 그때 X의 값이 얼마일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지. 따라서 X는 9분의 450 약분하면은 50 나오겠죠? 그러니까 50리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 마지막 문제가 될 거야. 필기내 반에서 교실 청소를 하는데 12명의 학생이 30분 동안 해야 끝낼 수 있다. 교실 청소를 하는데 12명이서 몇 분 동안 하냐면 30분 동안 청소를 해. X명이 청소를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을 Y분이라고 한번 해볼까? X명이 청소를 하는데 Y분이 걸려.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생각을 해봐봐.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죠?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하는 시간은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거지. 이런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12명이서 30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곱해버려. 곱하면 얼마가 나와? 360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12명이서 30분씩 청소를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한 사람당 30분씩 12명이서 청소를 한 거지. 그럼 만약에 이걸 혼자서 청소를 한다면 총 360분이 걸린다라는 거야. 360을 X로 나누면, 명수로 나누면 Y분이 나온다. 이게 관계식이겠지. 그 2번을 봤더니 20분 만에 끝내려면 학생이 몇 명이 필요한가? 그럼 Y가 20이었다는 거지? Y에다가 20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X의 값이 얼마냐라는 거잖아? 얘가 X분의 360이다. X는 20분의 360으로 볼 수 있고 약분하면은 18. 그래서 18명이 필요해 라고 얘기한 거와 같아요. 이렇게 정비례와 반비례를 전부 다 마무리를 지어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체크를 반드시 하고요. 그래야 내가 설명이 가능하니까. 오케이?